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한 투자자가 단 8시간 만에 마주한 성적표입니다. 700만 원을 넣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냐며 울부짖는 이 전화를 저는 매일같이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물 거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반갑습니다. 소나무 주식경제입니다. 주식 좀 해보셨다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한 초보 투자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인생 역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금융살상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단돈 7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어치 금을 살 수 있다고요.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을 노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왜 증권사는 여러분에게 20배나 되는 돈을 빌려주며 이 위험한 판으로 등을 떠밀까요? 왜 여러분이 산 금값이 고작 5%만 떨어져도 전 재산이 증발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뉴스 한 줄 보고 오르겠지 하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슈퍼컴퓨터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모든 덫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소나무 주식경제는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선물거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대를 쓰고 지뢰밭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지금부터 그 지옥의 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죠.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밀가루 값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을 팔아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김 사장님은 선물 계약을 통해 미래의 가격을 고정시킵니다. 내년 1월에 밀가루 100포대를 지금 가격인 4,000원에 사겠다. 진짜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어 밀가루 값이 10,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다른 빵집들은 원가를 감당 못해 문을 닫을 때 김 사장님은 당당하게 4,000원의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해징이라고 부릅니다. 울타리를 쳐서 위험을 막는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선물 시장은 이 우산을 무기로 바꾼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세력입니다. 여러분, 빵집 이야기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김장 배추 이야기입니다.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가을만 되면 배추값이 금값이 될까봐 밤잠 설치시죠? 그래서 여름에 미리 농부님 찾아가서 이 밭에 있는 배추, 내가 나중에 포기당 3,000원에 다 사겠소 하고 계약금을 겁니다. 이걸 우리 동네에서는 밭대기라고 부르고 여의도에서는 선물 거래라고 부릅니다. 배추값이 1만 원으로 뛰어도 사장님은 3,000원에 가져오니 이게 바로 내 사업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배추밭에 김치 담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듭니다. 손에 배추 흙 한번 안 묻혀본 사람들이 오로지 배추 계약서 만들고 단타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태풍 온다니까 계약서 가격 오르겠네? 내가 4,000원에 살게. 아니야, 풍년이라니까 난 가격 내려가는 쪽에 걸겠어. 이 사람들에게 배추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한 도박용 칩일 뿐입니다. 배추를 지키려고 만든 우산이 누군가의 돈을 뺏으려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초보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식당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배추밭에서 도박하는 구경꾼입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발을 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레버리지, 우리말로 지렛대라는 이름의 마법 때문이죠. 보통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려면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직한 투자죠. 하지만 선물은 속삭입니다. 750만 원만 가져와. 그럼 내가 1억 5천만 원어치 금을 굴리게 해줄게. 무려 20배의 지렛대입니다. 7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황금 덩어리를 들려주는 이 광경 기회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상세히 뜯어봅시다. 여러분이 750만 원을 내고 1억 5천만 원어치 계약을 했다는 건 나머지 1억 4,25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권사가 빌려준 셈 치는 것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수익이 날 때는 내 돈 750만 원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계산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1억 5천만 원 전체 몸집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덩어리가 고작 1%만 흔들려도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750만 원으로 쏟아집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금값이 딱 1% 올랐을 때 1억 5천만 원의 1%는 150만 원입니다. 내 투자금 750만 원 대비 수익률은 20%입니다. 와, 주식 한 달 수익을 하루 만에 냈네? 하며 환호하겠죠. 금값이 딱 5% 올랐을 때 1억 5천만 원의 5%는 750만 원입니다. 내 투자금과 똑같은 액수를 벌었으니 수익률은 100%,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 달콤한 맛에 중독되면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은 자비가 없습니다. 금값이 내 예상과 반대로 고작 5%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억 5천만 원의 5%인 750만 원이 증발합니다. 내 원금 75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여기서 주식과 선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반토막이 나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 증서는 내 손에 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10년이고 20년이고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버틸 수 존버 있죠.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내 돈 750만 원이 다 깎이는 순간 증권사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제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계약을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내 돈이 0이 되는 그 찰나 여러분은 시장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나중에 금값이 다시 10배, 100배가 올라도 여러분에겐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이미 뿌리가 뽑혀 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국제 금시장에서 1% 변동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주식처럼 느긋하게 차트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내 계좌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깡통으로 변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 속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뇌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돈이 사라지거든요. 레버리지 20배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20배 속도로 타버릴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상장 폐지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넣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 물론 끔찍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는 그보다 수백 배 더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이 0원이 됐는데 빚은 수억 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지옥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서 20배짜리 거래를 시작하면 증권사는 여러분의 계좌를 초 단위로 감시합니다. 그러다 금값이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이 맡긴 보증금 증거금 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증권사는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100만 원어치 고기를 먹기로 하고 예약금 5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깃값이 폭등해서 예약금 5만 원으로는 택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식당 주인이 달려와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20만 원 더 안 내놓으면 고기 굽던 거 다 뺏고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약한 건 다 무효예요. 이게 마진콜입니다. 돈 더 넣어. 안 그러면 지금 강제로 팔아버린다는 협박이죠. 이때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내 생돈 750만 원이 다 날아가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아이들 학원비, 전세 보증금, 노후 자금을 끌어와 금이 빠진 독에 붓기 시작합니다. 소나무 뿌리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선물이 왜 지옥 밑에 지옥인지 증명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인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기름을 가져가 주시면 제가 기름도 드리고 돈도 37달러 얹어 드릴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선물은 원래 미래의 물건을 받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코로나로 비행기도 안 뜨고 차도 안 다니니 기름을 보관할 창고가 꽉 차버린 겁니다. 당장 기름을 받아가야 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니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발 이 계약 좀 누가 가져가줘. 돈 더 줄게. 하고 던진 겁니다. 당시 한국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기름값이 어떻게 0원 밑으로 내려가? 라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3천만 원을 넣고 기름값이 오르길 기다렸죠. 그런데 가격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자 산술적인 계산이 멈췄습니다. 가격이 0원이 되면 내 돈 3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가 되면 내 돈 3천만 원은 이미 증발했고 증권사에 2억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해도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실제 물건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무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 한 채 값이 빚으로 찍혀있는 현실. 여러분, 이게 과연 투자인가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흔히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죠. 좋은 회사가 크면 주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곳은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의 전장입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확히 100만 원을 피눈물 흘리며 잃어야 하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뺏어오려는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보다 차트를 못 보는 옆집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2초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의 알고리즘 슈퍼컴퓨터는 그 0.2초 동안 수만 번의 거래를 쪼개서 실행합니다. 이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공포도 없고 탐욕도 없습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죠. 여러분이요. 이제 오르나? 하고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분의 주문을 이용해 자기들의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갑니다. 몽둥이를 든 원시인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레이저 총을 든 군대와 싸우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차트의 캔들과 이동평균선을 보시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천재들과 거대 기관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걸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손절매 스탑 로스를 걸어두었는지 실시간 데이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읽습니다. 개미들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다 던지겠구나. 그럼 우리가 가격을 강제로 그 밑까지 밀어버리자. 이것을 스탑 헌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청산되는 그 지점이 그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데이터를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나무가 꺾이는 정도로 끝나지만 선물은 그 나무가 심어진 땅 자체를 날려버립니다. 레버리지라는 폭약을 등에 지고 원자폭탄이 터지는 전장에 뛰어드는 것, 그것을 과연 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정보력, 자금력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으로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승부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선물 거래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보신 차가운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느끼는 그 무게감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나무 주식경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실은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투자의 진짜 목적은 화면 속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그 행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라는 붉은 유혹은 찰나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평생 갖고 온 소나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과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소나무 가족 여러분. 이제는 화려한 장기술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경제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조급함이라는 벌레가 여러분의 나무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또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는 마지막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든든하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뿌리를 함께 키워주십시오. 오늘도 평안한 투자 되십시오. 소나무 주식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